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크작도 작은도 박사입니다. 2월 18일 금요일에 그 방송과 녹화를 시작하고요. 그 전에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뵙게 됐네요. 자, 근데요, 오늘 연습할 때의 그 인중 발성법은 다르더라고요. 뭐랄까, 여기, 턱 주변에 약간 근육이 강화된다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근육을 강화하면, 이게 오히려 목에 힘이 잘 들어가거든요. 어, 연습할 때, 난 점점 발달하고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면, 내 근육이 얼마나 이게 튼튼한지, 확인해 보면서, 목에 힘이 빠진 것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각설하고, 오늘 그 인중 발성목과 두성을 가지고 연습한 소감을 그 동영상을 기록하는 콘텐츠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인중 호흡법부터 연습한 소감을 말해 볼까요? 자, 인중 호흡법. 인중 호흡법에는 큰 변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입은 다문 상태에서 오로지 코 비강으로만 들이쉬고 내쉬는 그런 반복하는 그 연습 동작입니다. 자, 입은 안 쓰고 입을 다물고 코 비강으로만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그런 연습 단계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그 인중 발성법 중에 선택형 반복에 해당되는 연습 단계 2가지라고 언급해드린 적 있죠. 인중 호흡법에는 전부 다 그냥 계속 반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계속 반복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요. 먼저 인중에는 인중하고 턱 근육에 인중 쪽에 이렇게 숨을 쉬고 내쉬면서 턱 근육에 힘을 안 들어가게 해줘야겠죠. 다음은 양어깨죠. 양어깨하고 쇄골인데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이게 양어깨 그 힘을 빼면서 들이쉬고 내쉬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어깨만 표기된대요. 제가 봤을 땐 쇄골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다. 상체 아시겠죠? 다음은 이제 턱 근육은 마찬가지. 턱하고 흉부 가슴에 이제 힘을 빼면서 들이쉬고 내쉬어야 하거든요. 처음에 이게 턱하고 흉부에 힘을 빼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 하면은 잘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일단 숨을 들이쉬면서 턱과 흉부에 힘을 뺀다는 느낌으로 들이쉬고 내쉬는 그런 이렇게 연습했거든요. 인중 발성법도 마찬가지라 보면 되겠고요. 지금 말하는데 계속 귀가 먹먹해지고 있네요. 이 소리가 높은 건 제 목소리의 성량이 높은 건 잘 모르겠는데요. 잠시 쉴 때는 목이 조금은 근육이 느슨해지더라고요. 말하자면 근육을 안 쓰면 빨리 퇴화될 수 있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죠. 자, 약간 귀가 먹먹하면 이런 현상입니다. 다음은 고난도 연습 단계는 연습하는 동작은 똑같은데요. 들이고 내쉬는 건 똑같은데 그 고난도 연습 단계의 그 차이점이 특징이 뭐냐면 들이쉬는데 천천히 이렇게 들이쉬다가 천천히 이렇게 내쉬는 고난도 연습 동작입니다.
연습 단계이긴 한데요. 인중호흡법하고 인중발성법의 고난도 연습 단계는 한 가지입니다. 각각의 하나고요. 근데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천천히 들으시는 게 말이야 쉽지. 천천히 들으시는데 이게 처음에는 답답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일단 들으실 때는 그냥 들으신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이 무의식이죠.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인중호흡법을 한다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는 게 나온대요. 즉 연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마지막 연습 단계이자 동작입니다. 마지막 연습 단계이고요. 이로써 인중호흡법의 연습 단계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인중발성법을 연습한 소감을 말해볼까요? 자, 인중발성법. 자, 근데 인중발성법은 제가 앞에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연습 단계의 수가 다르다고 언급해 드린 적 있죠. 자, 인중호흡법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중호흡법 5가지라면 인중발성법은 원래 9가지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근데 노래하는 단계를 제외하면은 총 8가지입니다. 인중발성법의 연습 단계는 8가지고요. 8개. 자, 이 연습 단계 수에 따라서 당연히 그 연습량의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는 이게 연습량을 집착하는 편이거든요. 뭔가 꾸준히 연습 안 하면 이게 뭔가 더 이상 발전 안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보다 진지하게 그렇게 연습하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인중발성법의 경우에는 약간 근육이 발달된 느낌이 들거든요. 턱 주변에 근육이 발달됐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목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를 이렇게 좀 인지하고 있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의하면서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연습해야겠지만 말이죠. 자, 다른 얘기로 다른 길로 좀 벗어났네요. 다시 돌아와서. 자, 인중발성법은 처음에 연습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입을 벌리라고 한 게 아니라 입을 다문 상태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성악에선 허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허밍하고 다른 점은 턱 밑에 혀뿌리 설근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성악의 허밍은 그렇다 보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중발성법의 두성에서 말하는 이 연습하는 방식이 뭐냐? 소리에 힘을 줄여주라는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소리에 힘을 줄이라는 의미가 일단 입을 다문 상태에서 자, 소리 내는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포함하자면 턱 밑에 설근, 혀뿌리에 힘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자, 처음에 입을 다문 상태에서 이라고 이렇게 소리 내는데 소리 내면서 인중에 그 힘을 이완하면서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이제 안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연습하는 겁니다. 입 안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죠. 입을 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입을 열어서 소리 내는 건 나중에 얘기고요.
일단 인중을 중심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이렇게 연습합니다. 아울러 소리에 힘을 빼라는 주 목표를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 계속 소리를 내다 보면 소리에 힘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예, 한음 오래 끄는 것처럼 끄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고요. 다음은 예, 이제 인중제 했으면 이제 인중에서 이제 힘 빼고 초점을 맞춘 연습했다면 다음은 턱하고 목 근육의 힘을 이완하는 연습이겠죠. 턱하고 목 근육의 힘을 최소화해가지고 그 최소화된 힘을 이완된 힘을 어디에 두느냐면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전달해주는 겁니다. 흰경막이나 그러니까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힘을 전달해준다 보면 됩니다. 즉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힘을 전달해 줌으로써 목에 힘을 안 주고도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힘을 지탱하면서 말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원리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연습할 때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고 말하죠. 일단 제가 직접 연습해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죠. 의사가 책을 보고 배운다는 거 위험하다고 말한 적이 있죠. 저도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연습하고는 했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이게 체감하기가 어려울 거죠. 당연히 처음인데 아직 이렇게 목 근육에 힘이 이게 뭔가 체계가 안 거쳐진 상태잖아요. 목에 힘이 안 빠지고 그런 체계라면 당연히 계속 연습해봐야 난 계속 이게 하는데도 안 되나? 약간 자기감이 들 수는 있는데요. 일단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각자가 연습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또한 이제 어떻게 그걸 연습하는 방법에 나와 있는 설명문 있잖아요. 문장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물론 뭐 좋은 결과이나 뭐 나쁜 결과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해석하는 여부에 그 연습 방법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고 보면 되겠고요. 일단 턱하고 목 근육의 힘을 빼주는 거죠. 이완하면서 그 이완된 힘은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전달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꾸준히 연습하면서 느끼는 게 인중 호흡법보다 인중 발성법을 연습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습하면서 느낀 게 턱 주변에 근육이 이렇게 발달되거든요. 이제 근육이 발달되면 물론 소리 내는 게 더 힘이 강해지긴 하지만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상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를 의존해야겠죠. 말하자면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힘을 지탱하면서 소리를 내거나 말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를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턱하고 목 근육의 힘을 이완한 거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양어깨하고 흉부죠. 라고 이렇게 표기되는데요. 양어깨하고 흉부에 힘을 빼면 소리 내라고 나와 있는데요. 쇄골을 빠뜨리면 안 되겠죠. 쇄골 여기 양어깨, 쇄골, 흉부까지 즉 말하자면 목 근육 주변에 부위 기관들 있잖아요. 여기 목 위를 말하자면 혀뿌리 여기 보이죠? 여기
혀뿌리 설근, 턱이고요. 목 밑에는 양어깨, 쇄골, 흉부. 흉부가 목 근육을 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턱이나 뭐 양어깨에 힘을 주면 당연히 목에 힘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보다 연습할 때는 뭐 이렇게 연습하면서 이게 힘들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주변에 이 근육에 힘을 안 들어가주면 연습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양어깨하고 뭐 쇄골, 흉부에 힘을 빼면서 소리를 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다음은 선택형 반복에 해당되는 연습 단계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일단 제가 지금 거울 안 봐서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연습할 때 평상시하고 연습할 때랑 완전 딴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 내는 방식이 다르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소리 내면서 이제 양어깨와 이 손끝에 힘을 이제 서서히 이완하면서, 자, 소리 내면서 양어깨에 힘을 빼면서 손끝에 약간 전기 자극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소리 내는 방식 똑같은데, 소리 내면서 전신에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서히 힘을 이완하면서 이제 그 인중호흡법 연습 단계 중에 고난도 그 단계가 있죠. 그 고난도 단계를 운영해서 숨을 천천히 이렇게 들이쉬다가 다시 천천히 이렇게 내쉬는 그런 연습 단계입니다. 이제 이제 선택형 반복에 해당되는 연습 단계의 그 횟수를 말하자면요. 선택형 반복이라 이게 뭐 딱히 정답은 없습니다. 뭐 한 번만 해도 되고 뭐 두 번까지만 해도 상관없는 영역이고요. 이제 인중 발성법의 고난도 연습 단계가 나왔죠. 그게 뭐냐? 입을 천천히 벌리면서 인중에 힘을 빼면서 인중에 느낌을 준다는 생각으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냥 라고 이렇게 연습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인중에 여기 보죠. 인중에 힘을 빼면서 인중에 느낌을 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천천히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연습하는 단계의 그 현재 상태입니다. 현 주소고요. 아까지만 이렇게 소리 내는 거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 있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고난도 연습 단계를 거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소리 내는데요. 2대1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 있죠.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그 2대1이라는 건 내는데 그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최대한 내가 버틸 수 있으면서 끌어올린다,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비율 중에 2를 한번 볼까요? 2는 자, 연습하는 동작은 똑같은데요. 하는데 인중에 자, 힘을 이완해 줘야겠죠. 다음에 이제 낼 수 있을 만큼 이제 이렇게 라고 이렇게 소리 내는 겁니다. 이제 그 두 번 거치고 나면 이제 비율 중에 1은 뭐냐? 하나가 뭐냐? 연습 동작은 똑같은데 하는데 하면서 이제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끌어올린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난도 연습 단계 중에 어려운 연습 동작입니다.
뭐 인중호흡법은 충분한 연습량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인중발성법은 다르죠. 왜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습 단계의 그 수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연습의 어려운 점이 바로 그런 거죠. 연습할 때 약간 인중에 인중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면 저절로 약간 경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육에 경직되면 어떻게 하느냐? 예, 이런 동작을 합니다. 약간 근육을 완화해주는 역할이죠. 그렇다고 입을 너무 찢어지듯이 째면 안 되고요. 가볍게, 최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근육을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근육을 이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근육 이완 안 되면 이게 오히려 턱에 힘이 들어가지고 결국엔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때 여기 혹시 인중에 집중하더라도 경직되지 않게 근육을 이완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인중에 경직되기 시작하면 주변의 근육들이 다 영향을 받거든요. 즉 근육에 힘을 들어가면서 그 주변에 근육에 힘이 들어감으로써 결국엔 목 근육에 힘을 전달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 점을 주의하시면은 좋겠고요. 예, 어느덧 녹화한 지 21분 59초가 지나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뭐 다음 단계는 인중 발성법 단계 중에 맨 마지막이 노래를 부르는 단계인데요. 그거는 그냥 제외하고 그러면 두 가지가 남거든요. 이제 연습한 다음에 이제 이제 약간 그냥 흥얼거리면서 소리를 내는 연습 단계거든요. 그 연습 동작이 어떻게 됐냐면 입을 열거나 입을 닫거나 이 소리를 내는 이 포인트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포인트를 이렇게 지정해주면서 여기 한번 소리 내보고 여기 뭐 인중 뭐 여기 광대 등등 이런데 포인트를 지정해준다고 생각하며 소리를 내보는 겁니다. 약간 흥얼거리듯이 그냥 가볍게 소리를 내는 거고요. 자, 다음엔 노래 부르는 단계를 제외하고 맨 마지막 단계가 소리를 내어 읽는 연습이거든요. 읽는 연습이 어떻게 돼 있냐? 앞에 이렇게 그 책에 지문은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성경책의 10계명을 그냥 대체할 겁니다. 그냥 성경 10계명을 이렇게 딱 지문을 가지고 그냥 외우는 게 낫겠네요. 이게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 손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보단 그냥 낭송하듯이 외워서 그냥 소리를 내면서 이제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발음을 교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로써 인중 발성법의 연습 단계가 여기까지고요. 항상 제가 연습하는 게 느낀 게 뭐냐면 작년에 연습하면 좋지 않았나 약간 후회가 되더라고요. 후회되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감추다 보면 자기 자신을 약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그냥 표출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가두고 숨기려다 보면 결국에는 더 지치게 할 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결국 본인 자신에게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두성 내는 그 연습 단계는 없냐고 하실 수는 있는데요. 두성을 내는 연습 단계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연습하면서 내는 건데요. 일단 먼저 낮은 음부터 시작해서 낮은 음부터 시작해서 중간 음역대, 높은 음역대 이런 순서대로 단계로 그 순서의 단계로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거든요. 아직은 제가 내는 소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지금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쇼츠인가 두성과 흉성의 차이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소리만 들어가지고는 단정하기가 어렵거든요. 현장에서 당사자 앞에서 직접 소리를 내봐라 하기 전까지는 확신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mp3 파일 스트림만 이거 등록만 가지고는 판단이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연습한 소감을 마무리하고요. 표준국어 대사전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읽어볼 어휘 단어는 시스템 체계 두 개를 그렇게 찾아보고 설명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스템만 볼까요? 자, 그러면 제 옆에 있는 에센스 국어사전 특전판을 통해 찾아보죠. 예, 시스템 읽어볼게요. 시스템 명사 1번 어떤 목적을 위한 질서 있는 방법, 체계, 조직. 2번 컴퓨터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요소를 일정한 법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도록 하죠. 시스템 명사, 정보통신,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 집합한 집합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체계를 보도록 하죠. 체계. 자, 마찬가지로 국어 사전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죠. 그 중에서 오늘 설명한 것과 적절한 것을 위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명사, 낱낱이 다른 것을 통일한 조직 또는 그것을 구성하는 각 부분을 개통적으로 통일한 전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표준 국어 대사전 한번 넘어가 보죠. 책의 3 명사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낱낱의 그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연습하면서 느끼는 게 시스템 혹은 체계는 똑같은 단어이긴 한데요. 근데 막상 읽어봤을 땐 체감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체계라고 표현해 보겠는데요. 호흡법하고 발성법에 이게 체계가 물론 개통을 이뤄야겠죠. 하나로 이루어져야 이제 하나된 하모니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물론 성질이 다른 호흡법이나 성질이 다른 발성법을 합하면 조합이 안 될 수는 있지만요. 공통점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호흡법하고 발성법의 각기 성질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를 맞물려서 하나로 된 하나의 하모니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인중 발성과 두성을 통한 이렇게 연계형 방식으로 이렇게 연습하고 있지만 말이죠. 자, 오늘은 인중 발성과 두성을 연습한 소감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